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유석현 앵커가 휴가를 떠나서요.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요. 87년 체제 이후 무려 27년 만에 열리는 전국 동시선거인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갱년기 여성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상담실 코너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다음 달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조합장이란 자리가 워낙 권한도 막강하고요. 또 선거 규모도 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총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선거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차근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올해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합장 선거 어떤 건지, 그리고 선거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농축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이 조합장 선거,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만의 선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안전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는데요. 이 가공, 유통, 또 금융 등을 이 농축협, 수협 등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규모가 하도 커서 제2의 총선이다 이렇게 불리우고도 있는데요. 농축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에서 총 1326곳에서 이번에 동시에 치러지고 있고요. 280만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요. 3,522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 농협, 축협, 수협, 우리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조합원의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합장이 되면 4년간 해당 조합의 경영을 이제 책임지게 됩니다. 수도권 상황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간단히 서울, 경기, 인천 어떻습니까? 예, 2.7대 1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지역도 21개 조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51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1개 조합에서 362명이 등록해서 2.1대 1이었고요. 네. 인천 지역이 같은 경우에는 21개 조합장 선거에서 모두 63명이 등록해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하고 좀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160여 곳, 그리고 서울은 20여 곳에서 이제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만만하게 볼 선거 규모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선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치러집니다. 그간은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치러졌는데요. 예. 2011년도 농협협동조합법, 보통 농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개별로 지역에서 분산돼서 이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요. 예. 이 관리 주체가 농협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부패 비리 내지는 선거 비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서 올해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주체, 관리 주체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비리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 방송을 어린아이들이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좀 드는데요. 예. 6, 70년대에 있었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비슷하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오명을 좀 받고 있는데요. 89년도 전국 동시선거 이후에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관리가 좀 어려웠고요. 예.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었습니다. 또 조합장 임기가 4년인데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조합장이 생기면 잔여 임기를 채우는 대신에 4년 임기를 또 다시 보장하는 선거를 치르는 등 이 매년 많게는 수백 개 선거가 산발적으로 치러지고도 있습니다. 이 조합장 선거들은 세금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치러지거든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전국 동시선거가 열리는데 조합장 선거를 두고 5당 사락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네, 정말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5억 원을 쓰면 당선이 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 이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6, 70년대에 많이 성행했던 막걸리 고무신 선거 이제는 좀 극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먹거리 소비자인 전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네 강아지들도 돈 봉투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기 편 조합원들은 10만 원, 부부 조합원은 50만 원, 표심을 정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20에서 30만 원 등 이 돈 봉투에 대한 공정 가격에 대한 얘기도 회자될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좀 혼탁하게 치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 조합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권한이 막강하고 대단한 자리이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막강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막강한데요. 예. 웬만한 기관장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조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요. 조합장 연봉은 약 한 1억 원 안팎이고요. 한 200만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도 지급이 됩니다. 또 특히 수억 원의 사업비 지출도 전결로 처리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도 조합장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또 이 국회의원이나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검은 거래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선거 때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감시하는 것도 거의 없어서 조합장의 자녀들을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만 조합으로 취직을 시키거나 지인에게도 규정된 한도와 상관없이 수십억 원씩 대출을 해줘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자리고요. 예. 이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본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농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합장이 지역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도 있고요. 지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체장에도 많이 맞습니다. 도전을 해서 또 당선되는 사례가 꽤 많죠. 공정한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권한 조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정이 굉장히 좀 시급히 필요한데요. 예. 조합장은 보통 대개 생각하는 민주적 권한하고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대의원회의의 의장을 겸하고 있고요.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들이 전체 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이사회 대의원회의의 의장만 맡고 경영은 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은 거고요. 또 사업별 의결서도 좀 공개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의 권한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영까지 책임을 지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일단 공정한 선거부터 치러보자 해서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혼탁한 선거가 될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요.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좀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를 하면서 9월 21일부터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위법 행위로 적발된 게 329건입니다. 그중에 68건을 고발했고요. 13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2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경기도 내 후보자들도 5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요. 후보자 마감 날에도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18만 2천 원가량의 음식물을 대접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물과 정책 공약으로 선택받도록 그 현행 선거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선거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운동일을 13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합동 토론회나 이 연설회 같은 것들이 아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그 자기 알리기가 굉장히 수단이 그 여러 가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혼탁 선거 양상이 더 좀 가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현행 선거법은 그 현직 조합장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좀 비판을 좀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관리를 지금은 관리 위주의 선거를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인물과 정책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좀 현행 선거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상 제약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까다롭고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후보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명함이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건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대의를 위임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합원의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좀 많이 발전이 돼서 공정한 선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시 후에 수도권 투데이 2부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본보만 의원 윤지은 원장과 갱년기 여성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떤 증상이나 치료로 고민하고 계신 주부님들 그리고 여성분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리포터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 20일 용산의 한 공사장 주변의 땅이 푹 꺼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용산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깊이 3m, 지름 1.2m의 싱크홀로 버스에서 내린 남녀 2명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싱크홀에 빠진 20대 남녀 2명은 20여 분 동안 갇혀 있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찰과상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만일에 이곳에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빠졌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싱크홀 문제는 용산만이 아니라 이미 석촌동이나 여의도 등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싱크홀은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에 큰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지층이 불안정해서 위에 있는 게 무너지는 거 불안하다고 생각하죠. 인식을 못하고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예측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땅 밑에 웅덩이가 있다, 구덩이가 있다. 위에 그냥 포장만 돼 있지. 그런 인식이죠. 가다가 푹 꺼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당황스럽겠죠? 가다가 황당하게 당하는 거니까 구덩이에 팍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팍. 네,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반응 많이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환경부가 조사를 했더니 또 1,600여 곳의 하수관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유입돼서 도심 1km당 한 곳에서 싱크홀에 우려가 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어떤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자파를 발사해서 최대 지하 1.5에서 2.5m 깊이까지 지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GPR 장비를 동원해서 해당 도로의 지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책임인지 이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입니다. 업자가 책임이죠.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물하고 흙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서울시도 인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사실 없어요. 98년도에 17년 전에 이미 땅속 지도를 제가 3차 원동으로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작년 여름에 그 석천동이나 제2롯데월드나 지금 용산 지역이 무너진 데나 다 똑같이 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금방 무너질 여지가 많으니까 공사를 철저히 하고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허가할 때 규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시공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용산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은 이미 매립을 해서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상태로 일반 인도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공사장 주변을 빙 둘러서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있었던 버스 정류장 앞쪽은 공사장 관계자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다면서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앞쪽으로 임시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문제가 된 용산 싱크홀 주변은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용산 싱크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용사의 집 정류장 앞에서 일어난 거 알고 있어요. 정부나 막 그런 업체에서 조사를 좀 더 해주고 저에게 안정감을 더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을 잘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빌딩 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안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체크하고 뭐든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건 더 잘해야죠. 조금 섬세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또 사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아닙니까? 네. 정말 예방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또는 차를 타고 가는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다면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외출 자체가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이후에 더 심각해진다면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교수입니다. 예방이면은 단순해요. 각 대도시마다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속도 대도시를 공사하면서 어느 지역이 나쁜지에 대한 그런 내비게이션 지도가 없어요. 땅속 지도. 그게 외국에서는 70년도, 80년도 다 만들어져가지고 대도시를 개발하면서 인허가 할 때부터 활용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할 때 조심해라. 안 하면은 뭐 다시 체크하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스템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요. 원인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각 대도시마다 땅속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지도 없이 그냥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운전해서 가겠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이. 네, 서울시에서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서울시는 공사장 주변을 조사한 결과 총 5지점에서 집안층이 느슨하거나 균일하지 않은 상태가 감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균일한 집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하수관로, 누수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에서는 5개 지점의 불안정이 곧 싱크홀이나 동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깊은 만큼 강도 높고 꼼꼼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가 조사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민들의 불안감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이 관련 현장 취재 들어봤습니다.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리포터 현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의 문 활짝 열렸습니다. 인천시에서 정기적인 저축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키움 통장 그리고 내일 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오늘은 갱년기 여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갱년기 여성 질환 그리고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은 원장 선생님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매주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에서요, 동네 이발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0년간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감소에 추수했던 이발소 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에 이제 10년 전에 1,600개소였던 이발소가 현재는 반으로 80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2014년도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발소로 머리를 깎으러 가자는 표를 내걸고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4개소를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고, 2014년도에는 5개소를 활성화 사업을 선정해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소의 이제 업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표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하고 머리 깎으러 가자. 표어가 이렇게 선정이 됐던데, 이발소가 점점 보기 힘들어져서 남자분들도 요새는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업소에는 어떤 혜택들 주어집니까? 네, 프로젝트에 선정된 업소는 간판 정비와 인테리어 지원과 교육비, 교육, 그다음에 재정적 교부 등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정된 업소는 기존 매출보다 20% 정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또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4일에는 시청에서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업주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이발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미용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 트렌드 헤어 기술에 대한 교육을 영업주들에게 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5월 달에 신청을 받았어요. 현장 방문 등 심사를 거쳐서 이제 7월 중 대상 업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또 원하는 영업주께서는 군구 위생 담당 부서나 시 위생 안전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이발소들이 이제 예전에 친근한 시술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술도 위생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업이 잘 자리 잡으면 인천시에서는 이발소를 더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자립 그리고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우리 시는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인 저축으로 자산 형성을 통해서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희망 키움 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 추진을 2015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희망 키움 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요. 그리고 소득 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이제 본인 저축액은 물론이고 근로 장려금으로 매달 최소 10만 원부터 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56만 7천 원의 정부 지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희망 키움 통장 신규 모집은 이제 총 1,760가구를 이제 3차로 나눠서 모집하게 되었고요.
1차 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가구는 이제 모집 기간 내 이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키움 통장은 어떤 건가요? 네. 내일 키움 통장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자활 근로 사업단에 이제 성실히 참여를 해야 되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은 3년 이내에 이제 일반 노동 시장으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불이익만큼 이제 내일 키움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원했어요. 예. 통장 만기 시에 평균 1,100만 원을 출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키움 통장은 이제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아무 때나 지역 자활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 의욕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풍성한 정월 대보름 행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정월 대보름 날인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행사가 진행되겠는데요. 인천 문학동에 있는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전통 민속문화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호부청사 앞마당에서는 시지정 무형문화재인 갓비고차 농악가 희물이 작가 등이 공연이 열리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객사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이제 널뛰기와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에서는 윷놀이 대회와 투어 대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민속놀이도 대회도 열리겠고요. 그리고 도호부청사 곳곳에서 이제 부럼 깨물기와 이제 솥대 만들기, 닷집 소원 쓰기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한 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달집 고사 그리고 달집 태우기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인천 시민 그리고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에 준비한 행사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새해 못할 제사 있으랴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새해 제사는 잘 지내기 때문에 말로야 새해 잘못 지낼 제사가 어디 있겠냐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잘못하고는 매번 다음부터 잘하겠다 라고 하며 다짐하는 사람을 비꼴 때 쓰는 말입니다. 늘 마음먹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새로운 계획만 세우고 계신가요? 2015년 올 새해에는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뿌듯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갱년기 여성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있다, 그리고 치료 방법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945번으로 그 관련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은 원장님께서 직접 이야기 나눠주실 테니까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문자가 미리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남성분도 계세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테지만 남성분들도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갱년기 그 개념에 대해 그럼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갱년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 호르몬 이제 분비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니까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아무래도 증상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전에는 갱년기 여성 질환이 훨씬 더 이제 두각이 됐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남성 갱년기라는 말도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여성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 폐경 전후로 평균 한 4년에서 7년 정도를 갱년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난소가 노화되면서 이제 에스트로겐 생성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배란을 하지 않게 되어 폐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줄면서 이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제 간혹 변화가 크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갑자기 열이 확 난다거나 네.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는 약간 화병이랑도 잘 구분이 안 간 적도 있는데 이런 증상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갱년기에는 이제 열이 오르는 상열감,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근육 관절의 통증이나 수면 장애, 집중력 감소, 이제 우울감, 이제 성욕 감퇴나 질 건조증 등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증상의 종류와 경중은 대부분 병이 그렇듯이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화병에 대해서 제가 했었는데 예. 이제 화병과 같이 화가 억눌린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갱년기 대표적 증상이 이제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땀을 흘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화병의 증상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예. 이제 하지만 갱년기의 차이는 이제 화가 나는 뭐 감정의 변화와도 관계없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열이 나고 이제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감정적인 이제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군요. 네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갱년기 치료가 따로 필요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네.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증상이 가벼울 때는 이제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이제 한약과 침 등으로 이루어지는 한방 치료나 이제 또는 이제 호르몬제를 처방받는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체력도 점점 저하되게 되니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과 이제 침 치료로 갱년기 증상은 잘 완화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갱년기 증상이 더욱더 생기고 그리고 또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제 가벼울 때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좋은데요. 증상이 심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운동할 체력도 없고 의욕도 없게 되니까 예. 이때는 치료를 통해서 몸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고 그때 치료받고 좋아진 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갱년기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아졌다가도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이요법은 아무래도 식사를 하실 때 싱겁고 담백하게 먹으면서 식물성 호르몬 이제 대표식품인 콩이라든지 네. 두부 같은 또 뭐 석류 같은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이요법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갱년기의 경우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열이 난다고 해서 땀 나면 안 돼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네, 꾸준한 운동은
저는 갱년기의 가장 큰 보약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땀이 날 때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다든지 아니면 반신욕 같은 걸 해서 땀이 날 때 땀이 나고 나서 기운이 이제 쭉 빠지고 어지럽고 하면 그때는 땀을 내는 행동을 좀 삼가는 것이 좋고요. 운동도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땀이 나고 몸이 개운하고 시원하다 하면 이제 운동과 반신욕 같은 것도 많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또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제 비단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질환들도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사실 갱년기 때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뼈라든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이제 골다공증에도 좀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네. 땀이 난다고 운동에서 흘리는 땀 그리고 갱년기 증상으로 흘리는 땀 같은 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좀 하나하나 상담을 해보고 또 다른 내용으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6066번님은 안녕하세요. 와이프, 부인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갱년기 초기 증상은 무엇이고 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하는데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갱년기 초기일까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부인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 네. 이제 네, 먼저 궁금하신 부분이 이 짜증이 좀 늘어난 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갱년기 초기 증상인지 이 부분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아주 딱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아까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이제 화병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했다고 하는 것처럼 몸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도 더 빨리 더 이제 잦아들게 되고요. 아까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예전보다 짜증이 더 늘었으면 이제 갱년기 초기라고 좀 의심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증상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너무 바빠서 운동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없으면 좀 체질에 맞는 이제 한약이나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같은 것도 몸에 좋은 음식을 좀 이제 잘 챙겨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남편분께서 지금 자상하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짜증이 날 때 서로 바로바로 맞서기보다는 아 이게 몸이 힘들어서 짜증이 더 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시기를 살짝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감정이 잦아들면 좀 대화로 천천히 잘 풀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2661번님은, 제 아내 갱년기 증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3, 4개월 전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또 네. 무기력증에 빠져서 병원을 가니까 갱년기 우울증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신경정신과 약을 처음부터 이제 많은 약을 복용을 하기보다는 잠을 또 많이 못 자면 많이 신경이 곤두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감정도 더 우울해지고요.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네. 이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치료를 받는 것과 일상생활의 관리 정도의 기준이 잠을 잘 수 없으면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을 좀 방문하셔서 한번 좀 진찰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잠을 못 자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도 갱년기 증상과 치료 방법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궁금한 부분 문자 주시면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고 계시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6066번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식이요법, 음식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보면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약품, 광고도 참 많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 보조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한약재 중에서 여성 호르몬 대체 약재를 활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갈근이라든지 승마, 하소 이런 약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갈근은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하는 치기고요. 이제 하소는 뭐 백수호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건강 보조제를 보면 이제 백수호나 당귀, 속단 등을 많이 사용하고 또 홍삼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갱년기 증상 초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체질에 이게 잘 맞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처 한의원 가셔서 한번 본인 체질에 이런 약재들이 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가셔서 이게 이제 뭐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건강 보조제로 관리가 되는 정도인지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도인지 이제 확인을 또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여성 갱년기 좀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병원에 가서 어떤 약품이 나한테 좋을지 그리고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 한 번쯤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초기에도 그렇고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도 둘 다 이제 앞으로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사실 갱년기는 노화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요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이제 모습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뒷자리 4188번님은요. 이게 호르몬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음식으로 그래서 호르몬을 대체하려면 하루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을 게 좋을까요? 문자를 주셨어요. 물론 사람 체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콩인데요. 네. 콩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뭐 성분이 여성 호르몬 대체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콩만 먹기보다는 평소보다 좀 두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콩물 같은 거를 이제 드시거든요. 콩을 갈아서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한 컵 정도씩 한번 먹어서 반응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도 담백하고 싱겁게 드시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갱년기가 되면 심혈관계도 많이 이제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담백하고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식품 중에는 콩 같은 것을 좀 평소보다 자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담백하고 싱겁게가 사실 50대 주부님들께는 음식을 오래 하셔가지고 입맛이 좀 세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네. 콩도 많이 드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담백하고 싱겁게 음식을 드시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성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706번님, 저는 54세 남성인데 가끔 갑자기 몸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곤 합니다. 성 기능도 약해지고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을까요? 문자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남성 갱년기에 대해 알아보죠. 네네. 예, 이 시간에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지금까지 본보만 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사륜구동 포란도 투리스모를 탄다는 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타도 안심되니까 2월 일시불 구매 시 유류비 50만원 지원에 전 구매 고객 내비게이션 증정까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륜구동 포란도 투리스모를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참조. 네, 다음 주에는요, 한방이 아닌 양방 건강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네요. 남성 갱년기는 3월 13일 금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양원,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유석현 앵커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